안녕하세요. 매경이코노미 노승욱 기자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자영업 창업을 제가 매경이코노미에서 12년 정도 취재를 했고요. 많은 창업가분들을 만났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프랜차이즈 대표도 100명 넘게 인터뷰를 했고,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100명 넘게 인터뷰를 했고, 대기업 중소기업 CEO분들도 100명 넘게 인터뷰를 해서 제일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창업가들을 인터뷰한 기자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가 직접 자영업도 창업을 해봤고 스타트업도 이번에 창업을 했고요. 저는 자영업자의 아들이고, 제 어머니가 순댓국집을 40년 넘게 하시면서 많이 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월급으로 월세도 내드리고 코로나 기간에 한창 힘드실 때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자영업 생태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사비로 제가 뭐 주말이나 휴가 때 외국의 자영업 전문가들까지 다 인터뷰를 하고 다녔는데요. 매경에서 사내벤처를 이번 6월에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응모를 했는데 5명의 이제 기자들이 지원을 했는데 제가 제일 연차가 어렸어요. 막 특파원 선배도 계셨고 한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템인지도 이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영업 시장을 제가 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도 안 해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스타트업을 창업하려고 이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이 분야의 전문 기자, 1등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남들 하는 거는 제가 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도 생기게 됐더라고요. 제가 양쪽 시장을 생태계를 취재를 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타트업 시장은 최근에 엄청 급성장을 했죠. 지금 이제 혹한기라고 하지만 문화를 보면은 팀으로 창업을 하고요. 멘토들이 많아요. 투자자들이 멘토 역할도 해주죠. 엑셀러레이터들이. 그리고 투자 유치 자기 돈으로 창업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잘 갖춰져 가지고 선순환이 되는데, 자영업은 그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태계를 만드는 거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영업자도 성장을 하고 싶죠. 그런데 멘토도 잘 없고, 그리고 서로가 경쟁 상대다 보니까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지도 않고, 그리고 1인 자영업자가 76%나 돼서 누가 멘토링을 해준다고 해도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자영업 전문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영업 전문가도 없고, 그거를 자영업자들한테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그런 미디어 채널도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직서 유튜브를 한 2년 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님이 한 3년 전에 3프로TV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저희 채널에 나오셨어요. 그때 저희 구독자가 5,000명인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나올 때가 저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줄어들죠. 3프로TV에서 저희 채널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텐츠랑 미디어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컨텐츠도 만들고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하겠다. 이건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거죠. 아는 게 없을 때 오히려 근자감이 높고, 창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제일 겁 없이 근자감으로 창업을 하고, 근데 사실 또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창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렵네 해서 이제 데스밸리에 빠졌다가 이제 여기서 살아남은 분들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모르는데 자신감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 단계에 오신 장사 고수분들, 이분들을 이제 연결해서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인터뷰했던 분들이에요. 곳곳에 보급형 백종원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점포점주 프랜차이즈 대표, 뭐 1등 점주, 자영업 유튜버, 이런 분들 제가 한 300여 명 인터뷰해서 한 150명 정도 섭외를 해서 이분들하고 1대1 멘토링을 해드리도록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뭐 이분들의 이제 지역과 이분들의 제목이랑 이분들이 전화 상담, 방문 상담, 현장 상담 해드릴 때 내가 얼마의 상담을 해주겠다, 어떤 분들한테 상담을 해주겠다, 그런 거 이제 다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예약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게 위치랑 이런 사진이랑 컨셉, 저희가 인터뷰했던 영상들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기존에 소진공 컨설턴트한테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라고 제 어머니한테 해서 받은 거예요. 컨설팅 보고서인데 이 딸랑 한 장짜리 만들어주고서 100만 원 가까이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문제가, 창업을 안 해보신 뭐 창업 지도사, 경영 지도사, 은퇴한 대기업 임원, 은행 지점장, 이런 분들이에요. 자영업자를 위한 전문가가 너무 없다. 그래서 맨날 이런 사기꾼에 당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1,000만 원이나 주고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우리는 현직 장사 고수분들을 90% 이상 섭외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가게도 직접 인수를 해가지고 1년 정도 운영을 해봤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장사 고수분들이 얘기해준 이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실제로 이 가게에 접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매출이 늘었어요. 자영업자분들
분들이 포인트만 잡아주면 매출이 이렇게 점프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원포인트 레슨 30분에 한 3, 4만 원에만 상담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인수했을 때 이 빵을 남은 건 다 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그분들이 한 7시, 8시쯤 되면 남은 빵을 20, 30% 마감 세일을 해가지고 그냥 떨이로 팔았거든요. 그거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것만 했는데도 매출이 100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 그거는 어차피 버릴 거니까 100%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더라고요. 이런 이제 노하우들을 저희가 전해드리겠다는 거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이세요. 10년 전에는 10명 중에 5명이었는데 10%가 더 늘어난 거죠. 그만큼 자영업 시장이 고령화되고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달앱이나 SNS 이런 자영업 트렌드를 못 따라가세요. 그동안의 자영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기술집약적 산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따라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창톡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을 보면 브랜드가 한 10,000개가 넘고요. 가맹점이 한 26, 7만 개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일본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브랜드는 일본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가맹점 수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세한 프랜차이즈들이, 자잘한 프랜차이즈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에 비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너무 많다. 잠깐 설명드리면, 자영업의 고수를 제가 만나는 여정이었어요. 가게를 2개 이상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을 열심히 취재하게 된 건데, 저는 1점주, 1점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5개, 17개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좀 소개해 주세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막 인터뷰를 하고 다녔고, 나중에는 브랜드별로 그런 분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를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50개에서 100개 브랜드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재밌게도 브랜드 순위별로 다점포율이 높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옮겨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 다점포율이 한 45%, 50% 이렇게 나오다가 한창 잘 나갈 때, 줄 서서 먹을 때, 그 다음 해에는 연안식당 다점포율이 50%가 됐고요. MOE 다점포율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연안식당 관계자한테 들어보니까 MOE 하다가 넘어오셨대요. 그러니까 같은 가게인데 브랜드만 갈아 낀 거예요. 그때그때 뜨는 브랜드로. 다점포점주들은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가더라고요. 그때그때 뜨는 거 늘리고 추가 출점하고, 진 브랜드는 점포 정리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 추가 출점하고 어디에 점포 정리하는지를 조사하면 트렌드가 보이겠다 해서 그거를 이제 매년 이렇게 프랜차이즈 대표님들한테 자료를 직접 받아서 통계를 냈죠. 매년 이렇게 한 7, 8, 지금 9년째 이번에 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도 프랜차이즈들이 광고하던 거랑 정반대로 나와요. 편의점이 89년에 생겨서 30년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기만 했거든요. 한 번도 감소를 안 했어요. 전체 편의점은 계속 늘어나서 지금 인구 1000명당 1개꼴인데, 일본이랑 대만은 2,000명당 1개꼴이거든요. 우리가 훨씬 포화도가 2배라는 거예요. 근데 다점포율은 15년까지는 전년 대비 다 증가를 했는데, 이 5개 브랜드가 전부 다. 근데 16년부터는 계속 감소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번에도 감소를 했거든요. 다점포 점주들 만나서 물어봤죠. 16년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3만 개를 넘어선 거예요, 편의점이. 그러면서 2,000명당 1개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 포화됐다는 거죠. 지금 다점포 점주들은 다 점포 정리하는 그 시장에, 그런데 지금 신규 생계형 점주들이 계속 올라와서 그거를 꼭지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계속 기사를 쓰고 그분들이 이제 멘트를 전해왔죠. 그리고 연도별로 어떻게 이제 브랜드별로 전년 대비 늘고 줄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현장 코멘트도 받았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1시간 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요 기사를 찾아보시면 제가 쓴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12개 하는 데가 제일 많았는데 2020년에는 이제는 120개, 126개로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세라젬이 오가다랑 이제 업무 제휴를 해가지고 웰카페라는 이름으로 오가다 매장을 120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했느냐? 세라젬은 의료기기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중장년층이 고객이거든요. 근데 중장년층들이 기계를 써봐야지, 수백만 원짜리 기계니까 그냥은 안 살 거 아니에요. 써보고 이거 좀 사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게 해야 되는데, 매장만 열어놓고 들어와서 써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가다가 중장년층 고객이네, 우리랑 타겟 고객이 같네. 그래서 1층에 오가다를 내고 2층에 세라젬을 냈더니, 그래서 그 오가다 드신 분들한테 쿠폰을 주면서 한 층 올라가서 한번 써보세요
했더니 그분들이 거의 올라오고 3.5%가 구매 전환이 되더라. 그럼 엄청 높은 거거든요. 몇백만 원짜리를 3.5%로 구매 전환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다 해가지고 늘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기업들도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30년 전부터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의 프랜차이즈 협회장도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보시면 대부분 다점포로 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보통 평균이 20, 30%였는데 미국은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같은 거는 80%가 다 2개 이상 투자형으로 하시는 분들이더라. 평균적으로는 전체 프랜차이즈의 55%가 다점포율이다. 우리의 2배죠. 제일 많이 하는 데는 2,300개까지 하고요. 캐롤스 그룹은 버거킹 1,000개, 뭐 파이스죠? 65개 해가지고 이만큼을 운영하는데 증시에 상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프랜차이즈 본사도 지금 상장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CU 50개, 뭐 롯데리아 30개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가맹점주이신 분들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증시에 상장을 하시는 거예요. 메가 프랜차이즈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대요. 보시면 우리가 미국 프랜차이즈 발전사를 30년 주기로 따라간다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91년에 교촌 치킨이 창업을 했거든요. 30년 전인 61년에 맥도날드가 가맹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랑 비슷했대요. 한 개씩만 하는 생계형점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80년대부터는 이제 동해 브랜드로 다점포를 늘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2000년대부터는 다브랜드로 다점포를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더라. 근데 왜 그럼 이때였느냐? 90년대부터 이렇게 다점포가 늘어났느냐? 물어봤더니 그때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퇴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뭐 우리나라에 IMF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영업 시장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분들은 가방끈도 길고 다 대학 나왔고 경영, 회계 이런 이제 경영 관련 스킬들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가게를 이제 기업형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더라. 근데 그게 지금 우리 MZ 세대들이 그렇죠. 당군 일의 최대 스픽인데 퇴사 열풍이죠. 취업이 또 안 되기도 하고. 이분들이 지금 다점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런 분들도 인터뷰를 했는데 좀 더 이제 세련되게 창업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이런 장사 고수들이 늘어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를 다점포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아시아 매체 최초로 가서 취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30년 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앞당겨야 된다.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진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제가 백종원 대표님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 어떻게 해야지 살릴 수 있을까요? 했더니 답이 없다. 한 세대가 흘러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가려면 한 세대가 걸릴 거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스타트업으로 앞당기겠다. 그거를 이제 제가 혁신을 하겠다. 이제 만든 거죠. 일본은 프랜차이즈가 우리보다도 훨씬 적어요. 브랜드가 한 1,300개 정도 되고 그중에 이제 편의점이 한 5만 8천 개 되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죠. 근데 전년 대비 보니까 점포가 확 줄었더라. 매출은 근데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량점 위주로 통폐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뭐 코로나 기간이니까 외식업 서비스 이렇게 대면하는 업체에서 이제 확 줄었죠. 일본은 자영업이 도제식이라 그러죠. 1대1로 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은 그 점주가 이제 분점을 내줘서 분사하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랑 전수창업이 섞여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노하우를 전수하니까 창업 성공률은 높인다. 그냥 무턱대고 창업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문가들이 창업을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좋은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업체들도 좀 차용을 하고 있어요. 롯데리아 10년 다니면 그 직원한테 이제 롯데리아 창업할 때 좀 특전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너무 오래 걸린다. 요즘 뭐 5년, 10년 이렇게 도제식으로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제가 신세계푸드 대표님한테 들은 건데